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네. 원장님이 염증 생겼다고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염증이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얘기도 바로 그 얘기인데, 환자분들이 이제 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면 어디가 아프셨어요?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 병원을 갔더니만 염증 때문에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염증은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얘기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겠지만은 환자분들은 이제 염증이라는 말에만 꽂혀서 그것만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진료를 보시면서 염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염증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정의가 광범위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염증이란 인간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뭐를 했을 때 아프잖아요? 손상이 된 조직을 우리 체내에서 자가 치유를 하려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되게 의외죠. 염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보호작용이 없으면 사람은 뭐 다 안 좋은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염증이라는 거는 생체 내에 보호를 하려고 하는 나만의 작용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열이 나요. 우리가 감기나 뭐 몸살이 있으면 열이 나죠. 열이 나는 이유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감염이 됐을 때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생체 반응으로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만약 열이 안 난다라는 게 더 나쁜 거죠. 열이 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하시는데, 열도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뭐 호상구나 호중구나 아니면 세포들인 백혈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직을 치유하고 주인한테 알려주는 신호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염증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염증이라는 신호는 내 몸이 고장났어요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주인한테는 부은 정도와 아니면 통증과 발열이라는 신호로 주인한테 알려주면 주인은 그 세 가지의 신호를 인식하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신호가 나쁜 게 아니고, 염증이라는 신호가 없으면은 이제 치료도 놓칠 뿐더러 안 좋게 되는 거죠. 뭐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염증이 일어나도 몸에서 염증 반응을 잘 캐치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초신경으로 내려가는 혈관들이나 말초신경이나 당뇨가 오래되면은 그런 얇은 가지부터 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쳤어요. 다치면 염증이라는 신호를 내서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신호 자체가 가야 될 세포들이 갈 길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족도 생기고, 당뇨족이 있으면 치유도 다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통증과 염증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신호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환자분들이 오시면 염증 때문에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염증이란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기도 하는데, 뭐뭐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염증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근데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염증이라는 거를 네. 눈으로 안에 생긴 염증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는지, 실제로 보이는지. 그럼요. 모기요. 모기 물리면 부어오르지 않아요? 네. 염증 반응이에요. 네. 봉화지경.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땡땡해지는 거예요. 염증이에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걸 찍기 전에 물어봤던 장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만 않지만 장은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건 뭐 눈으로 확인은 불가하죠. 그래서 눈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엄청 많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발열 증상, 염증 증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염증이고요. 물론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염증도 있어요. 그럼 이제 피 검사를 하는 거죠. 피 검사를 해서 염증에 관여된 수치들이 올라가면 몸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염증의 원인이 외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세균성 감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암세포 때문에 그런 건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건지, 곰팡이 감염에 관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느끼는 임상적인 증상과 그 다음에 의사가 바라보는 시각적 관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 왔으니 이렇게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치료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염증 증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사실 저는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비대면 진료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진도 못하고 청진도 못하고 촉진도 못하고 타진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환자가 아프다라는 청각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의 염증의 포커스를 잡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많은 실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네. 급성으로 왔을 때는 염증 같은 거 부어오르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성 염증이랑도 혹시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을 쉽게 얘기하면, 급성 염증은 얼마 온 지 안 된 염증이고 만성 염증은 오래된 염증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위와 병변과 과마다 기준은 다 달라요. 뭐 제가 기억은 조금 안 나지만은 뭐 정형외과적으로는 만성 염증이라고 친다면 저희는 보통 3개월 넘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표현하고, 6주에서 3주 이내를 이제 아급성 염증, 그 다음에 6주 이내를 뭐 급성 염증, 이것도 물론 부위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급성 염증의 원인을 못 잡으면 아급성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급성의 염증을 못 잡으면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급성 염증이 더 부어오르고 더 아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큼 병은 안 낫는데 증상은 좋아져요. 증상이 좋아지는 것과 병이 낫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인대는 파열됐어요. 근데 인대는 파열돼서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인대가 회복이 안 돼도 통증이랑 부종은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게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대 자체는 전혀 낫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확 아팠을 때를 우리가 급성염증기라고 한다면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았어요. 근데 인대는 치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몇 %의 환자분들은 몇 개월이 지나면 발목이 시큰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은 건 없어요. 자,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염증 갔다가 적절한 치료를 못하고 만성염증까지 간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병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거를 기간으로 따져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요. 만성염증은 보통은 급성염증보단 덜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 있는데 미적지근하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며 그게 이제 염증을 완쾌시켜 주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제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염증을 낫게 해주는 건 스테로이드가 맞아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항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작용을 막는 거예요. 제가 염증 작용이 나쁜 거라고 말 안 했죠. 염증 작용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라니까요. 그 방어 기전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염증은 안 일어나요. 당분간. 그러면 통증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수도꼭지를 잠가야 물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안 잠근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바켓스만 물 받고 버리는 거예요. 또 받고 버리고. 그럼 바닥은 물은 안 젖겠지만 내가 힘들어서 이제 바켓스에다가 더 이상 못 받으면은 계속 물은 흐르는 거예요. 이걸 잠가줘야지만 보통 낫는 거죠. 하지만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을 하는 질병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 반응에 좋은 건 확실하다. 단 세균성 염증과 바이러스 염증은 빼고. 세균성 염증 같은 경우는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균을 쫓아내야죠. 그러면 염증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세균을 쫓아내야 될 병사의 염증 세포들을 스테로이드가 못하게 해요. 가라앉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균은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염증에 훌륭한 약이긴 하지만 만약에 세균성 염증인데 불구하고 오진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불 붙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우리가 무릎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지만 우리가 세균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응급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구분이 잘 안 가는 게 급성 통풍염 관절염이에요. 증상이 둘 다 되게 비슷해요. 엄청 아프고 무릎은 부어요. 그리고 관절액을 실제로 뽑아봐도 아주 막 탁한 노란색 관절액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균성 관절염인지 통풍성 관절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 스테로이드를 놓잖아요. 통풍성 관절염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근데 거기다가 세균성 관절염인데 스테로이드를 넣으면은 세균이 폭번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옳다 그르다의 말은 규정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나라 유명한 뭐 빅5 병원 교수님들도 치료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때. 그럼 무작정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풍성 관절이면은 뽑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좋아지는데 이거를 또 막 세척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야 어차피 세균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어차피 내가 응급실에 왔고 스테로이드 쏴서 더 안 좋아지면 빨리 수술방 가서 세척하면 되지. 하지만 이게 맞으면 통풍이 엄청 좋아지잖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고 조심성이 더 좋으신 분들은 너 사람 몸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세균성 관절염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분명히 명약이긴 명약이지만 양날의 검이고 양날의 얼굴이다. 조심하게 써야 될 물은 맞다. 그래서 뭐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라 그러면 항생제가 스테로이드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데는 확실하지만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까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스테로이드. 네. 아, 스테로이드, 네네. 그 정형외과에서 사실 스테로이드가 없으면은 진료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스테로이드의 진실과 오해, 이런 시간을 좀 가져서 주사 맞는 분들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좋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